네, 이번엔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11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을 담아냈습니다. SK 하이닉스, 에코프로, 기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브처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로봇, 엔터주까지 다양한 종목을 사들였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종으로 조금 장바구니에 대한 방어 기제를 좀 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47분 기준으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보니까요. 2차 전지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이렇게 또 에코프로와 순위권에는 보이지 않지만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BM도 함께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어제는 SK 하이닉스만 HBM 기대감에 사들였다면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도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장바구니의 모습을 보였을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비중을 좀 가져가는 듯합니다. LNF, 삼성, SDI, 에코프로 BM을 사들였고 그 밖에도 반도체 기업으로는 외국인이 어제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강한 러브콜을 보냈다면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휴젤, 이 단독 관련된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균주 소송전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을 반영해 기관은 휴젤을 바이오 기업으로 선택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보이는 기업이 바로 그 휴젤이고요. 그 밖에도 2차 전지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삼성전자에도 연속성이 확인되고 오늘은 또 바이오 기업으로 휴젤과 함께 한울 바이오 파마까지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보니까 혹시 체크가 되시나요? 수요일 장바구니 그리고 목요일 어제 장바구니와 단 한 종목 빼고는 유사한 종목, 모두 동일한 종목을 강하게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DX를 제외한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유한양의 동일한 네 기업을 수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함께 사들였고요. 다만 포스코 DX가 2위권으로 가장 강한 매수를 보인 기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수님들 오늘 수급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확인했었던 반도체주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또 10위권 내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 또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등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뭐 정말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재료 뉴스를 판단해서 종목을 픽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국제금융시장 또는 상품시장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을 픽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금융시장 또는 상품시장에서 흐름에서 특이한 점은 최근까지 뭐 금리 많이 얘기했죠. 환율도 많이 얘기했죠. 상품시장에서 특이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천연가스 가격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천연가스 하면 그 지난달 원자재 폭등할 때 그 1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천연가스 특이하게 단위를 질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0 입방미터당 압력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지난해 10불이었던 가격이 올 초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네. 무려 한 8개월 동안 2불 내외에서 등락이었거든요. 주가 가격이 안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던 가격이 9월 들어서 2불을 돌파하고 3불을 돌파하면서 어제 그제 3.2불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천연가스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천연가스 움직임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특성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원자재 내에서 에너지를 보게 되면 원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바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원유나 가스 같은 경우는 저유소가 없습니다. 물건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해당 생산 국가에서. 네. 그래서 과거에 유가가 146불까지 갔을 때 투기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저유소 대신해서 원유를 저장했냐면
그 유조선 있죠. 유조선을 수십 척을 임대를 해서 네. 원유를 사서 여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천연가스의 유통량이 많아질 거고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LNG선을 만드는 선박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LNG선은 우리나라의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한대 미포조선이 전 세계 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량들을. 그렇다면 최근 외국인 동향을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지분율은 0.5%이지만 10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했어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천연가스의 상승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관심도를 보이는 흐름들 그리고 네. 가격적으로 볼 때도 최근 12만 원 고점 찍고 10만 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에 충분한 나타난 지점에서의 상황을 볼 때 현 네. 시점에서 수급 관련해서 또 해당 그 가스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에서의 종목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장에서는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 밀리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슈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지켜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첫 번째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테이버 고수는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종목은 제가 삼양식품 요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삼양식품이 최근에 신제품 하나 출시를 하면서 그 신제품이 좀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출시했어요? 맵탱이라고요. 맵탱? 네. 뭐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해요? 삼양식품? 모르겠어요. 매운 네. 걸로 아예 밀고 나가는군요. 그래서 아주 이제 매운 라면으로 이제 삼양식품을 제가 그냥 좀 농담 삼아서 이제는 불닭식품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이름을? 이제 불닭이 아닌 맵탱이라는 또 새로운 브랜드를 내가지고 네. 국물 라면을 공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밀양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이미 시장 이슈가 됐고요. 그걸로 갭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찾아보시면은 한국 라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이제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1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네.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농심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섹터로 좀 잡히고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어찌 보면 개별 종목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라면 얘기는 이따가 더 할 네. 거라서 더 하면은 이따 테이블 고수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시황 얘기할게요. 네. 시황 얘기. 시황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니케이랑 한국이랑 그다음에 엔화랑 완전히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도 약간 또 등락이 있었죠, 네. 장중에. 지금 보시면 엔화 환율 차트랑 그다음 니케이 225 차트랑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동일하게 물량을 던졌다가 주었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완전 지금 알고리즘 매매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방향성 혹은 뭔가 내가 뭔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런저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큰 돈의 움직임이 워낙 크게 한 번에 움직이는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장기 관점을 보시면서 단기 변동성에 또 괜히 휩쓸리면은 조금은 이제 뭐 계좌가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장 상황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변동성 있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이어서는 우리 김민기 고수님은 수급적으로 어떤 섹터를 좀 보시나요? 예, 오늘 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좋죠. 예, 좀 바이오주 중에서도 제가 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NK 세포 치료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지셀이라고 이제 고형암을 표적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이게 NK 세포 치료제가 다국가 일상 임상 시험 진행을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제공기업인 IQVIA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NK 세포 치료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GC셀 이런 종목들이 언급되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NK 세포 치료 회사인 NK맥스도 자회사 NK젠 바이오텍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알츠하이머병 임상 시험 컨퍼런스랑 세계 신경학회에서 알츠하이머 임상 1상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미국 알츠하이머 1상 2회상 신청을 들어갔고 좀 승인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달 말에 있을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또 멕시코 알츠하이머 임상 1상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주가도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 이제 NK젠 바이오텍이 미국에서 또
나스닥 상장을 했어요. 이게 또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이게 또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이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또 직접 투자해서 또 상장을 또 이룬 좀 이례적인 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NK맥스나 이런 기업들이 또 알츠하이머나 고형암 이런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요 치료세포 관련해서도 좀 주의를 좀 살펴보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할 것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뭐 잘 이거 투자를 해주시고 사서 투자의 본인이 수익을 잘, 낸다고 예, 더 해주시면 감사해야죠. 예, 우리 김민희 교수님께. 자, 바이오주가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 것만 봐도 시장이 다시 좋아질란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또 10월 달에 학회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 2개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이슈몰이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압기 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쪽인데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이 특히나 이제 실적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월 달 수출 물량이 또 17%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최고치를 또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지난 8월까지 합산을 해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 2배가 이미 넘게 변압기가 만들어져 이게 팔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팔린 지역이 미국과 사우디 쪽인데 결국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제 노후 변압기들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사이클들이 좀 크게 나타난 쪽에서의 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변압기 쪽은 사실 미국 쪽만 보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거든요. 왜냐하면 25년과 40년짜리 변압기 노후 변압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교체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게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흐름에 따라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뭐 사우디, 우크라이나, 뭐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수출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좀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수주 잔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네. 뭐 실적, 영업이익, 매출액, 뭐 순이익 이런 것 부분이 다 뭐 세 자릿수 이상씩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지수 대비했을 때 좀 눌림 현상들이 나왔을 때 한번 눌림목 매수 기회로 좀 포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에서 저도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 어제 제가 두산로보틱스 이거 매도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팔았습니다. 예, 저도 이제 수급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한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로서 팔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팔았다고 하니까 지금 뭐 집 팔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두산로보틱스 팔았다라고 여기에서 공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럼 어떤 종목 뽑으신 거예요? 네, 저는 재룡전기를 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네, 일단 소형 쪽으로, 그러니까 뭐 국내선 재룡 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장격으로 보시는 건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수치적인 이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배당률이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배당 성향도 3배 정도 확대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확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대중 고수는 HD 한국조선해양 준비해 주셨고요. 테이블 고수는 삼양식품, 하창원 고수는 재룡전기, 그리고 김민기 고수는 바이오 쪽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